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캠프의 김동훈입니다. 오늘은 이번 세션에서는 AA SaaS 기반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위한 보안 전략을 발표드릴 거고요. 오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분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혁신금융 서비스와 금융 파트에 대한 AA SaaS 보안 전략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일반 기업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AA SaaS 보안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축 사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SaaS나 AI는 이제 아까도 김지원 차장님 말씀해준 것처럼 이제 필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aaS도 이제 점점점 많아지고 AI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AI도 많아지고 SaaS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레이 SaaS, 그레이 AI를 이제 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정도에 이제 망블링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고,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대다수의 선도적인 기업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거나 코파일럿이라거나 기타 AI SaaS들 많이 신청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보원에서는 처음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할 때는 보안 통제 대책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보진 않았는데 이제 금보원도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점점점 타이트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스 보안 연계 대책, 단말기에 대한 망블링 통제나 모바일에 대한 부분들도 점점점 강화해서 통제 규칙에 맞게 보는 것 같고, 사스에 대한 연계 대책이나 사스에 대한 보안 관리 대책 같은 것도 점점점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거는 서비스와 보안을 분리해서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근본도 노하우가 생기고 보안 사고에 따라서 통제가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캠프에서는 그럼 이 금융권에 대해서 어떻게 AI와 SaaS에 대한 보안을 적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크게 보면은 4가지 파트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설명해 주셨던 일단 인증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로는 웹이나 데이터에 대한 아이솔레이션, 인터넷이나 SaaS나 생성 AI를 접속할 때 단말기에서 직접 접속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격리된 환경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는 전략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M365를 하실 때 이제 데이터 또는 문서 중심의 보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적 및 가시성에 대해서 각각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SaaS를 쓰실 때 대체로 이제 M365 계정을 쓰신 경우들도 있는데 실제로 인증을 이제 외부에 있는 인증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SaaS별로 다 인증을 구현해야 되시고 그런 것들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실드 아이디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레가시 IAM을 사용하면서 SaaS로 로그인할 수 있는 보안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용자분들이 굳이 계정을 발급하지 않아도 기존의 레거시 IAM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가 있고, 특히나 SaaS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는 보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드 아이디를 통해서 중계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SaaS에 대해서도 모든 사용자가 SaaS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승인 절차를 받으시든 아니면은 내부에서 조직으로 관리하시든 레거시 IAM에서 그룹 또는 사용자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프로비저닝을 해서 인가되지 않은 SaaS 사용자들은 SaaS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인가된 사용자분들만 SaaS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라이센스형 관리 그리고 이제 보안에 대한 강화까지 할 수 있는 게 이제 실드 아이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증이 통과하고 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이제 도큐먼트 CPT6를 통해서 로컬에서는 DRM 문서와 AAP 문서를 혼재하면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안 환경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레거시 환경에서는 이제 DRM 문서를 유통할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실 DRM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업로드할 때는 AIP, 다운로드할 때는 DRM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코파일럿을 함께 사용하면서 보안이 유지되고 보안이 호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제 M365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분들이 각각 업무 시스템을 사용할 때 일반 사용자분들은 DRM 파일을 올려야 되고 AIP 사용자분들, M365 사용자분들은 AIP 문서를 업로드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업무 시스템 쪽에는 차세대 서비스 링커인 센서티브 닥스플로를 통해서 AIP 문서가 업로드가 되든 DRM 문서가 업로드가 되든 서로 혼용돼서 사용하고 사용자분들의 경험을 저하지 않으면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서가 유통되고
보안이 유지되어 있는 흐름으로 제가 제품을 이렇게 각각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M36에 대한 점진적인 도입, 코파일럿에 대한 점진적인 도입을 제가 서포트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보안에 대한 호환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한 문서를 현황을 확인한다거나 또는 사용자별로 어떤 문서를 생성했는지 확인한다거나 또는 문서별로 우리는 어떤 부서에서 어떤 문서가 많이 생성됐는지 현황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대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인포니지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서가 엔드포인트, 저희 사내망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SaaS로도 이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문서에 대한 추적 가능성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문서가 생성돼서 이런 문서 팀즈로 유통이 됐다, 또는 팀즈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아웃룩을 통해 메일을 외부로 나갔다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추적 가시성을 그릴 수 있게 가시성 높은 도구도 제공을 해드려서 이제 문서 중심의 보안이 이제 보안도 호환되고 추적까지 완성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웹 및 데이터에 대한 아이솔레이션입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하실 때 혁신금융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대체로는 저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개인 신용 정보를 업로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앞단에서 이제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격리 컨테이너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하시도록 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문서에 대한 업다운로드에 대한 통제, 클립보드에 대한 통제들을 합니다. 그래서 망연계 솔루션 같은 걸 통해서 격리 저장소, 밑에 있는 격리 저장소를 통해서 DRM을 AIP로 호환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솔루션, 개인 신용 정보가 업로드되지 않도록 호환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지만 실제로 이제 웹 아이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 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프록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검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 금융그룹에 갔을 때 이제 프록시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는데 프록시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이슈 사항이 있죠. 첫 번째로는 단말기에 팩파일이라는 걸 배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통제를 위한 프록시로 경유돼야 되기 때문에 프록시 서버로 가기 위한 팩파일을 배포를 해야 되고요. 이 프록시에서는 당연히 SSL 복구를 해서 안에 있는 메시지를 검사해서 통제하면서 SaaS로 파일을 이동하겠죠. 근데 이럴 때 이 SSL 복구하는 과정이 사실 후킹과 약간 비슷한 거기 때문에 SaaS 업체에서는 사실 이런 거를 통제에 대해서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SaaS 업체들은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거를 가장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는 디버깅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후킹과 좀 유사하기 때문에 SaaS, 팀즈에서 루프라는 게 새로 나왔다 또는 새로운 어떤 서비스가 또 나왔다라고 했을 때 기능의 업데이트 또는 신규 기능이 나왔을 때 이 프록시를 계속 지속적으로 변경해줘야 되고 팩 파일도 그에 따라서 관리하고 배포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운영 관점에서는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을 이제 사용을 하려면 두 가지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그 허들은 첫 번째 개인 시용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거. 두 번째로는 앱에 대한 호환입니다. 로컬에 있는 편집기로 사용하시는 것을 아직은 사용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에 대한 호환이 필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개인 시용 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반출 통제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격리 저장소와 사이트 격리 이 두 부분을 저희가 모듈화해서 각각 위치를 하이브리드로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SaaS나 AI로 파일을 업로드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개인 신용 정보는 스크린을 하고 가명 정보만 업로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격리 스토리지, 파일 격리 단계에서 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통제를 하게 되는데 고객사의 운영 환경이나 보안 환경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온프레미스에서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우리는 웹 격리는 SaaS를 쓰는데 우리는 파일만 안에서 통제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리소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면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저희가 고객 환경에 따라서 맞춤형 구성을 지원해서 일단 개인 시용 정보를 안전하게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데스크탑 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이제 브라우저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제 앱 버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앱 아이콘은 제가 임의로 만든 거고요. 네, 이렇게 안에는 팀즈를 격리 환경으로 접속을 하지만 겉에를 저희가 이렇게 앱으로 싼 겁니다. 그래서 이 둘러싼 앱이 이제 실제 이 단말기와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안전한 AI 인터넷 사용 방안을 로컬 오피스 앱으로 열람을 한다라고 하면 로컬에 있는 파워포인트 오피스 앱이 실행돼서 열람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로컬에 있는 오피스로 공동 편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윈도우즈와 단말기와 이제 인터페이스로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채팅이나 일정 알림 등 윈도우즈 알림에도 나타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PC를 부팅했을 때 이 AD와 조인해서 자동 로그인도 할 수 있고 그리면서 이제 개인정보나 가병정보를 이 인터페이스 하는 곳에서 이미 걸러서 업로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까지 그래서 저희가 앱을 현재 출시를 했고요. 앱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앱은 저희 밖에서 이제 데모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안 전략을 할 수 있는데 일반 기업에서 좀 알아보면은 일반 기업에서는 저희가 실드 게이트는 대체로 인터넷 뭐 아니면 생성 AI 통계 이런 식으로 관심이 많으신데 일반적으로는 뭐 포털이든 웹필터든 뭐 팩 방식이든 이런 걸 해서 인터넷에 대해서 악성 코드 유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아마 저희 쪽에 한 번쯤 제품 소개를 하시면 많이 보셨던 파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트도 격리하고 파일도 격리를 해서 악성 코드 유입을 통제하는 그림이죠. 네. 근데 이 사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저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생각보다. 네. 왜냐면 이게 격리를 하게 되면 네트워크를 많이 먹는 거 아니야?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오토 스케일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앱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단말기 내에 아까 저희 강대원 본부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별도의 커널에 VBI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되고요. 브라우저를 통해 그냥 URL 네이버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격리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VBI가 저 네이버를 통신하기 때문에 사용자 단말기에서 그냥 네이버를 통신하는 거와 똑같은 네트워크를 먹으면서 내부적으로는 격리로 통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악성 코드에 대한 유입학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단말기에 있는 리소스를 쓰다 보니까 서버에 대한 부하, 뭐 리소스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단말기에 있는 리소스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운영적인 안정성도 있고 단말기 리소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UX가 조금 더 뛰어난 정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페이지가 좀 네트워크적으로 끊기는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거나 해상도가 좀 더 좋아진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앱 버전 VBI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악성 코드를 유입을 차단하는 기능도 함께 출시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성 AI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사용자 인증하고 뭐 텍스트에 대한 검사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텍스트 검사를 넘어서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에 대한 입력 내용도 함께 통제를 하고 입력 내용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의 내용과 결과 출력까지 로깅하고 감사하는 것들을 현재 로드맵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과를 출력하는 건 생성 AI마다 약간씩 특징이 있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일에 사용자 인증이 완료가 되고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질의 내용을 전달했을 때 이 질의 내용을 로깅을 하는 거죠. 어떤 사용자가 어떤 생성 AI에 접속을 해서 어떤 질의를 했어. 그리고 거기에 따라 결과값은 어떻게 나왔어. 라는 거를 로그로 남기는 겁니다. 그럼 향후에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텍스트 검색을 통해서 감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AI에 대한 통제 감사까지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고 이거는 저희가 여태까지는 안에서 밖을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외부에 있는 단말기에서 내부망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술적인 뭐 유지보수 엔지니어나 저희 같은 벤더사 엔지니어들이 내부에 있는 서버를 정지 점검한다거나 뭐 기술 전환한다거나 하기 위해서 원격 접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존 VPN을 주시는 경우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VPN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점점점 취약한 기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웹 격리 기술을 통해서 VPN의 취약한 보안을 좀 더 강화하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기여를 했고요. 사용자분들이 접속을 할 때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용자의 신원 인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MFA 같은 걸 해서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접속 가능한 리소스를 배정을 하는 겁니다.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굳이 입력하지 않고도 그냥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격리 환경을 통해서 그냥 바로 접속을 하고 접속을 할 때 보안 서약서를 진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안을 뭔가 위배를 했을 때 뭐 책임을 지겠다 이런 보안 서약서를 진구를 하고 격리 접속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이제 접근 통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사전에 승인한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접속 시간, 기간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고 거기에 자동 로그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에는 명령어에 대한 통제 또는 키로깅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이제 감사를 해야겠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기술적인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해외 거점이랑 대비를 해보면 동일하게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해외 거점에 대한 보안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해외 거점 사용자가 국내에 있는 업무 시스템을 사용할 때도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격리 접속을 통해서 일단 처음에 신원 인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한테 접속할 수 있는 리소스, 업무 시스템 목록이 배정되고 접속은 격리 접속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클립보드나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하는 걸로 해외 거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올인원 솔루션으로 함께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축 사례를 통해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망분리 환경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어떤 H보험사에 적용한 솔루션인데 처음에는 저 초록색 라인, 내부망에서 업무 시스템을 통해서 외부 지도를 인터페이스해서 위치조회 시스템에서 외부에 있는 지도 사이트를 보는 것만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파란색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뭐 일부 사용자긴 합니다만 업무망 단말기에서 저쪽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인터넷망에 있는 시스템, 특히나 외부 메일 시스템을 격리 접속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기존에는 아마도 이렇게 사용하시려면 인터넷 VDR을 구동한 다음에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셔야 됐을 텐데 저희가 이렇게 실드 게이트를 통해서 굳이 VDR을 구동하지 않고도 부팅을 기다리지 않고도 인터넷망 시스템을 바로 접속할 수 있어서 고객사 만족도가 꽤 높은 환경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고객사에서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사용자도 좀 늘리고 대상 업무 시스템도 좀 늘리는 계획을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일본 사례인데요. 이거를 좀 준비한 이유는 양방향을 쓰고 있는 좀 이상적인 저희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라서 그렇습니다. 내부에 있는 사용자분들은 외부에 있는 SaaS나 AI를 사용하실 때 격리 컨테이너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곳을 사용하십니다. 외부에서 사용하는 업다운로드 파일들은 전부 다 격리 저장소에 저장돼서 단말기에 다운로드 없이 그냥 웹뷰어를 통해 사용하시고 이 과정에서 파일 CDR을 통해서 악성 코드에 대한 유입을 차단합니다.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BYOD를 통해서도 격리 컨테이너를 통해 이제 내부 망에 있는 PC를 접속을 해서 이 PC에 접속한 다음에 업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원격 근무와 내부에서 외부 리소스 접속할 때 악성 코드 유입까지 차단하는 양방향으로 현재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드 게이트가 단순하게 한쪽 방향만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안 정책에 따라서 내부에서 외부로 또는 외부에서 내부로 각각 격리 접속하면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로서 제품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좀 발표를 마치겠고요. 요즘에 뭐 AI, AX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도입할 수 있게 저희 소프트캠프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